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면접 질문들을 필히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행정학과 정말 인기 좀 많아요. 인기가 좀 많은 게 매우 많습니다. 커트라인은 없죠.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이렇게요. 뭐 공무원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방거점 국립대 행정학과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방거점 국립대에서 공무원이라는 공기업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선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인솔을 할 수 있는데도 지방거점 국립대 행정학과로 지망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생활그룹프가 당연히 만들어진 인성도 있고, 그다음 공공분야에 대한 역량과 자질도 갖춰져 있고, 그다음 자기고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 점에 관해서도 정말 심화적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했던 활동들을 왜 했는지, 뭘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에 어떤 연계가 되었고, 특히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자, 그런 점들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학은 어떤 학문인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 점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학과 지원을 행정과 경영, 왜 갑자기 경영이 나오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건 지금 말씀드릴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수입 어떤 게 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가 모두 골고루 분배되게 만드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경영은 무엇이죠? 부가 분배가 되는 게 아니죠. 부를 최대한 많이 벌어들이는 게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과 행정이 어떻게 보면은 틀리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더 조사하세요. 또 조사하셔가지고, 행정과 경영의 대표적인 차이가 이건데, 자, 이 점에서 어떤 좀 상호 보완 정리를 하면 좋을 것인지 그 점까지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기능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이건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조사를 하세요. 행정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 그 다음에 행정학과 인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학과마다 인재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뭐 법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정치 외교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상을 보시면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까지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그리고 제3 영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라는 면접 질문도 가끔 복병처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상권 분립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거 안 빠집니다. 이건 절대 안 빠져. 뭐가 안 빠질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언제부터 그 역사부터 여러분들 쭉 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언제 생겼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됐는지 그 점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좀 다문화 가정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도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그 점을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좀 하나 이거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무엇일까? 공무원이라는 장점이 무엇이냐? 솔직히 급여는 어떤 대기업만밖에 안 되죠. 그렇죠? 급여는 뭐 공무원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공무원의 쏠림 현상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점이 뭐냐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 100명 중에 100명 바로 이 대답할걸요. 안정적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질문 같은 공무원의 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안정적인 면보다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평소 어떤 점을 좀 기하고 싶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명감을 성취시키는 어떤 뭐 그런 만족도, 그런 점을 좀 준비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학생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이제 수도권 집중화, 그 다음에 시장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많이 묻는 게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까 준비하셔야 돼. 근데 시장 실패도 나옵니다. 시장의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나, 이거는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경제라는 건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꽉 이렇게 엄격하게 조여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 풀어야 될 때도 있고, 풀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이고 풀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때 하는 건지 그 점을 좀 조사를 하시면은, 네, 정말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독거노인 문제 해결이 종종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 문제, 그 다음에 특히 한국의 자살률 문제, 그다음 한국의 만족도, 행복감, 그 점도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거기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학업적인 역량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의 인성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의 공공성을 반드시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 무시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행정학과를 지망할 학생들의 자기를 정말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착한 인성도 중요한데 공공성도 반드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